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4월 17일 오후입니다. 이번 주 시장 얘기 한번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지금 뭐 최근 우리 시장 보면 좁은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중국의 부양책, 지준율 인하 관련한 부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뭐 이번 한 번으로 끝이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 이 부양책 관련한 어떤 기대감, 이 부분과 관련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 그러니까 주간 이 시장 흐름 보게 되면요. 다우는 마이너스 0.78%, S&P 500 마이너스 2.13%, 나스닥 마이너스 2.63%의 하락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3주 연속 하락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2주 연속 하락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조금 하락폭이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큰 상태이긴 하겠고요. 위치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 구간에서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건 다우.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그나마 지금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이기는 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나스닥 아무래도 지금 성장주들에 대한 이 타격, 직격탄을 맞으면서 하락폭이 조금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난주 0.16% 코스피 기준으로 하락이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0주선에서 지금 거의 언제부턴가요? 한 1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121선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121선을 계속 지금 터치하면서 지지 테스트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나마 이번 주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다시 한번 121선 위로 확실하게 조금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 반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21선이 지금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요 두 라인 사이에 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12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121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요 구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변동성을 줄이면서 좁은 박스권 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몇 가지 좀 봐야 될 부분들 보게 되면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역시 혼조세를 보였는데 고용은 역시나 견조한 모습이었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3월 CPI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는데 8.5% 상승으로 나왔죠. 198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컨센에 거의 뭐 부합하거나 약간 높았다 뭐 요 정도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근원 PCI 같은 경우는 컨센을 6.5%로 높았습니다만 컨센을 하향하는 정도의 모습이 나오면서 그나마 시장이 피크 아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보였는데 그 다음날 발표되었던 이 PPI가 컨센을 상회하면서 다시 피크 아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감, 윌리엄스 총재의 이 피크아웃이 아닐 수도 있어라는 발언과 함께 우려감이 또 나타나면서 시장을 조금 눌렀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CPI나 PPI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작년 말 중국의 CPI, PPI의 상승의 어떤 영향이 보통 우리가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 갭 차이를 두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 흐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소매 판매 역시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소비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고 있어라는 것들을 조금 느낄 수 있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경제 지표는 혼조세였습니다만 조금은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 속에서의 혼조세 이렇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공격적인 발언은 뭐 지금 올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나 지난 FOMC 3월 FOMC를 전후한 시점부터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매파적인 발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상보다 강한 긴축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5월 지금 5월 50bp는 지금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6월, 7월까지도 50bp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시장은 현재 5월, 6월 정도까지 50bp를 반영한 것 같은데 여기에 문제는 QT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양적 긴축이 지금 들어가면서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 자신들의 자산을 지금 줄여간다라는 개념인데 문제는 이 QT가 5월 달에 바로 시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5월 계획 발표 6월 시행이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언급처럼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나마 5월 계획 발표 6월 시작 정도 같으면 뭐 당장은 조금 영향은 좀 덜할 수 있겠는데 6월 달 가면 또 이제 임박하게 오면 또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은 시장 흐름이 그렇게 우호적인 흐름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있죠.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금리 인상 처음 한다 그럴 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게 언제였냐면 작년 1월 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3일 날 또 구체적인 얘기가 또 나왔었고요. 작년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올해 1월부터는 급격한 이 변동성을 보이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막상 금리 인상이 되고 나서는 이 이전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확실히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에 변동성을 자꾸 키웠던 부분은 요거였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막상 시행이 되게 되면 지금 그 전까지는 그 우려감 우리가 매를 맞기 전에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한테 뭔가 잘못해가지고 앞에 학생들 막 맞고 있을 때 으악 하고 있을 때 뒤에서 기다리는 내 심정. 근데 그 상황에서 막상 두드러 맞고 나면 후련해지는 이제 이 심장 박동수가 확실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QT도 막상 시작이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아주 좋은 상황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런 우려감 때문에 막 이 흔들리는 이런 시장의 흐름은 확실히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부분은 예상보다 계속 이제 장기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엊그저께 모스코바 함대의 이 침몰로 인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는 키이우를 재공격하기 시작을 했던 부분, 다시 전쟁이 이제 또 격화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마리우폴에 대해서 러시아가 장악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들려왔습니다. 일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마리우폴에 있는 국민들과 군인들 모두 다 만약 이 좋지 않은 쪽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협상은 없다. 이런 얘기가 좀 진행이 있었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성장률 하향. 다음 주 지금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IMF하고 세계은행하고 이쪽에 지금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130개 국가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할 예정이다라는 발표가 지난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발표는 될 거고요.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발표가 될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발표가 될 것이고 지난주에 이미 일정 정도 반영은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확진자 수가 오늘 일주일 만에 다시 10만 명대 아래로 내려온 상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하위 변이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서 이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상해의 봉쇄 완화 이 부분에 영향이 일부 조금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은 일단은 계속 기본 정책은 봉쇄 정책, 정면 봉쇄 정책으로 가겠다라고 얘기가 발표가 있었었고, 상해 지역 쪽에서 국민들의 지금 반응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좋지 않잖아요.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봉쇄 해제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어떻게 뭐 중국이 지금 이후에 정책을 펴 나가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시진핑 주석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봉쇄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죠. 반면 지난주 금요일 날 금리 인하를 조금 기대를 했는데 금리 인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나왔었죠. 근데 우리장 끝나고 오후 늦게 중국 쪽에서 지준율 인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지준율 인하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양책으로서는 지금 뭐 규모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부양책으로서는 조금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초반에 반영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번 이 하나로 부양책 한 번으로 땡 하고 끝날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 중국 1, 4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올해 성장률을 중국이 5.5% 잡았잖아요. 5.5% 잡았는데 1분기가 지금 5%가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지금 4.5%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1분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남은 2, 3, 4분기 때 이걸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는 이 부양책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더 나와야 한다라는 거고요. 리커창 총리가 계속 부양책과 관련된 언급들을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아마 꾸준하게 이 우호적이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기댈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역시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도 이어갔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매도 계속 나오면서 조금 삼성전자의 매도는 반도체 또는 삼성전자 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죠. 대한민국이라는 시장, 증시, 경제 전체에 대한 매도라고 봐야 되는 게 옳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반면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역대 지금 최저 수준에 와 있는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PBR 뭐 지금 최근 2주간 조금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결과치가 한번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PBR 1배에 가까운 수준에 있기 때문에, 1배 전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기보다는, 물론 이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는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서 아무래도 이 변동성이 높은 신흥시장보다는 안전한 선진시장, 그중에서도 미국 시장에 대한, 미국 시장에서도 안전 자산인 채권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매도가 강하게 나왔던 이 부분은 조금씩 글쎄요, 이제 좀 줄어들 거라고 지금 바람과 함께 줄어들 거라고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국채 금리도 급등이 나왔고요. 그다음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1.5% 포인트 기준금리가 됐고요. 이 영향으로 목요일 날 시장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이 경제지표, 발표되는 경제지표 중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입니다. 일단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조금 더 구체적인 윤곽, 아무래도 FOMC에서 많이 참고를 하는 이 자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부분이겠고요.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에서 큰 변화 없는 정도, 지금 이 일정 이상의 매파적이고 공격적인 수준까지는 지금 다 반영이 된 상태니까 그 이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 향후 전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1분기 GDP 발표가 있는데 안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안 좋을 거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안 좋을 거라는 건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상태. 물론 이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1분기 GDP가 발표되고 나서 갑자기 뭐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 나오기는 어렵겠죠. 급등이 나오기는 어렵겠죠. 다만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은 꾸준하게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 지금부터는 이제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와, 이거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제 주식은 끝났어 하고 던지는 이런 구간이 있는 반면 경제 지표가 이렇게까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 정도 같으면 이제 부양책 막 마구 쏟아내야 될 것 같은데, 뭐 쏟아내지는 않더라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쪽에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후자의 구간 쪽으로 서서히,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진입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중국 쪽은 이미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봉쇄가 조금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나와주면 이 부분을 조금 더 향후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생산, 그러니까 뭐 GDP 성장률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을 좀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중국도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본격 돌입하게 되는데, 이번 주 테슬라, IBM 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과 관련해서도 지금 예상치가 나왔는데, 일단 시장의 예상치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문제는 1분기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2, 3, 4분기도 계속 좋을 겁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반영 못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계속 삽질하고 앉았고. 이건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를,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자체가 나쁘거나 전망이 안 좋거나 끝났어가 아니라, 금리 인상 시기에 한국 증시가 지금 아직까지는 좀 밟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밟지 못하다라는 게 우리나라 자체적인 측면보다는 금리 인상 시기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패시브 자금들, 이런 부분들에서의 움직임들이 조금 많은 것 같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영향을 더 받는 나라인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지하자원이 없기 때문에 원자재 사와서 쪼물딱거려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다시 내다 팔아야 되는 상황.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뛰어가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는 둔화돼 당연히 우리나라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될 거야가 아니라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떨어질 거야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잖아요. 물론 우러 전쟁이 언제 끝날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기를 가늠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향후 지표는 지금 최악을 찍을 만큼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높을 만큼 높아졌고, 소비도 둔화될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안 좋은 주가는 지금 거의 바닥권에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추후 흐름은 중간중간에 어떤 이벤트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변동성이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시적인 변동성일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잘 다져가면서 조금씩 이 바닥을 좀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 발언 아무래도 지금 뭐 모든 위원들 다 공격적이고 매파적이고, 파월 의장도 공격적이고 매파적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CPI 나오기 전날 백악관이 페이크를 한번 쳤잖아요. 지난 1월 달에도 페이크가 한번 있었었고, 요번에도 페이크가 있었어요.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과 고위 관리로 계시는 분들과 다르게 미국은 거의 전 국민들이 주식의 재산을 상당 부분 다 투자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는 연준에서, 그러니까 물가를 관리하는 연준에서 주가를 결코 등한시할 수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 미국 시장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인 얘기를 하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약간의 일정 정도의 립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국채 금리가 2.8% 이상 올라간 상태인데, 글쎄요, 이번 주도 지금 급등이 나올지 그건 며느리도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0년물 금리의 흐름을 놓고 따지면 거의 고점 부근에 와 있지 않는가 일단 보여지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일시적인 급등이 한 번씩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가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거의 이제 상단 부근쯤 와 있습니다. 오르더라도 오르는 폭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국채 금리가 이번 주는 최소한 안정 내지는 약간 둔화될 수 있는 흐름 정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조금 더 우호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요. 우려 전쟁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다시 지금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태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5월 9일 안에 일단 끝을 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긴 한데, 우크라이나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번 주 우리 시장에서 그나마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거리두기 완화. 마스크를 실내외의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이 다 해제가 됩니다. 이제 엔데믹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세계 최초죠. 이렇게 되게 됐을 때 아무래도 리오프닝 쪽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확실히 이제 그 이전까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떤 기대감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실제 매출로 찍히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겠죠. 좀 더. 오늘 보니까 저희 동네도 그렇고요. 오늘 TV도 잠깐 보니까 이제 마라톤 대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스포츠 행사들이. 그리고 콘서트는 지난주부터 지금 계속 본격화돼 가지고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실적으로 찍히는,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는 쪽에서의 기대감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보죠. 자, 이번 주 레인지는요, 2670에서 2800을 일단 지난주하고 똑같이 잡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2670에서 2730까지의 좁은 박스권에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120주선이고요. 여기가 20주선입니다. 21선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21선입니다.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일단 요 자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부양책과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정말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이 삽질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사실 지금 반도체 섹터들의 상당수가 굉장히 저평가 구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요 자리를 만약에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한번 볼 수 있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을 뿐이지 박스권은 계속 당분간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개별주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코스닥은 915에서 940 정도 보고 있고요. 이번 주 키워드는 중국의 GDP 성장률 하나, 그리고 월요일 날부터 이제 반영이 될 걸로 예상되는 부양책,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외계인들이 언제쯤 조금 이 매도를 멈출 것인지, 이제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 지금 연일 이렇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거든요.
적지 않다는 겁니다. 상당히 뭐 가장 많은 비중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 이 수급 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매매가 지수에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다. 다만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에서의 방향이 지난주 그러니까 이 옵션 만기일 이후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요번 주부터 조금 줄어들거나 아니면 조금 뭐 많지 않더라도 매수로 조금 전환해 주기를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이번 주 관심 섹터는 리오프닝 섹터 뭐니 해도 다만 이 리오프닝 섹터도요. 이제 오늘 이런 뉴스도 하나 있었어요. 해외여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지금 뭐 웃돈 항공료가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항공료에 웃돈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뉴스들 이전에 계속 있었는데 이제 격리 없다 그래서 정말 좋다 그랬더니 코로나 검사로 계속 코를 너무 많이 쑤셔서 코가 헐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좋은 얘기만 나왔다가 이제 조금 불편한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항공이나 여행 이쪽 쪽에 뭐 흐름도 뭐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엔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영화라든지 이런 쪽 이제 팝콘 같은 거 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근데 한데 과연 사람들이 그 찝찝한 마음을 버리고 다시 영화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엔터 관련 쪽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면세점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화장품은 정말 이 선별해야 합니다. 정말 차별화가 많이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이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1분기 실적 안 좋겠죠. 1분기 실적 안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한데 그렇지만 조선산업의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조선산업의 특징은 지금 수주를 따낸 게 2년 뒤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2년, 3년 뒤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서서히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기 시작을 했었었고, 수주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했을 때,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주의 50%까지 지금 채운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4월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일단은 수주 자체가 아주 좋다. 특히 LNG선 쪽으로 해가지고 전망도 되게 밝은 쪽이다, 밝은 편이다.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조선 섹터들도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다만 지금 조선 섹터들 지난주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덜 오른 애들 중에 자리가 괜찮은 애들 이런 걸 찾아야지.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간 애들은 조금 위험합니다. 이제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는 비철금속 섹터들, 뭐 금융 섹터들도 좀 있습니다만. 비철금속 섹터들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일단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말씀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